샘플의 베리언스는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deviation score 혹은 sum of square, 그죠? 요 sum of square 값을 n-1로 나눠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n-1로 나눠주는가? n 대신에 n-1로 나눠주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Estimated Standard Deviation 클릭을 해보시면 관련 페이지로 가는데 거기에 설명이 좀 있습니다. 요거를 좀 키워서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population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population이 있으면 population의 평균과 분산값을 이렇게 있다고 할 적에 내가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 1 이렇게 했을 적에 샘플 1의 평균값이 있고 샘플 1의 분산값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할 적에 요 샘플의 분산값을 가지고 요 분산값이 이러니까 요것이 population의 분산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샘플의 분산값을 가지고 population의 분산값을 추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inferential statistics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추정하려고 하는데 요 추정치가 구하기 위해서는 요 뭐죠? 분산값을 구하는 공식대로 구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 구하는 거는 요 샘플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샘플에 있는 개인의 점수를 무엇을 빼냐면은 population의 평균값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빼서 제곱한 값을 모두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n으로 나눠주면 되겠는데 이 문제 지금 이 상황에서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내가 요 분산값을 가지고 population의 분산값을 예측하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population의 파라미터인 평균값과 분산값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요 뒤에 있는 요 무값이 unknown 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최대한대로 비슷하게 쓰기 위해서는 개인의 점수를 샘플의 평균으로 빼서 제곱해서 n으로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때의 요 값은 정확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뭐죠? population의 분산값을 예측하는데 정확하지가 않고 요거보다는 n-1로 나눠주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문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왜 그럴까? 라는 문제죠. 그죠? 선생님이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직관적인 이해 해서 직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적에 왜 n-를 사용하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요것과 요것을 이렇게 우리가 population의 평균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요것과 요것 있을 적에 아래에 있는 요 샘플의 평균을 쓰는 식은 항상 샘플의 평균이 아닌 population의 평균을 쓰는 요 식의 분자보다 조금씩 작은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작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작은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n 대신에 조금 더 작은 숫자인 n-1로 나눠준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0.5가 아니고 마이너스 3도 아니고 왜 마이너스 1이냐는 밑에 수학적인 증명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n-1로 나눠준다는 거죠.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위에 요 파트와 밑에 요 파트를 보면은 밑에 파트가 항상 작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작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밑에 설명을 한 겁니다. 요 설명에 보면은 K라는 집합이 있는데 20개의 원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고, 이때 평균값은 8.955, 분산값은 27.247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분산값이고, 요게 무값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N은 3인 샘플링을 해서 샘플을 취했다고 하자고요. 이때 샘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1 이렇게 해놓고 4, 11 그리고 18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요 평균은 말이에요. 샘플의 평균은 몇이냐면은 11임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요 샘플을 가지고서 모집단의 분산값을 예측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예측해보고자 하는데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 요 테이블 예는 무값을 알고 있을 적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예는 무값을 몰라서 샘플의 평균값을 이용했을 적에, 그죠? 우리가 다시 여기서 따지고 보면은, 여기 있는 걸 따지고 보면, 뭐죠? 분산값은 어떻게 구하죠? 분산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sum of square 값을 n이나 혹은 n-1로 나눠준다라고, 그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sum of square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 11, 18 세 개가 있는데 무값이 8.99, 요거 차이가 마이너스 4.959, 2.03이고 9.059, 요거를 제곱한 값이 각각의 요 값이고 요거를 더한 값, 그죠? 요게 sum of square 값입니다. 그죠? sum of square 값이 몇이죠? 110.6075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거는 population의 무값을 모를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값, 샘플의 평균값을 썼습니다. 이때 deviation score, 요 개인값과 여기 개인값이죠. 그죠? 평균값의 차이를 구하면 마이너스 7, 0, 7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구한 거를 제곱하면 49, 0, 49 이렇게 되고 요거를 모두 더하면 98이 나오죠. 그죠? 요 98은 여기 있는 110.6075보다 어때요? 작죠. 그죠? 이렇게 항상 작은 경향을 띈다란 얘기입니다. 요 작은 걸 가지고서 n으로 나눠줘서 분산값을 구하고 이걸 가지고서 population의 분산을 예측하는 데 쓴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작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n 대신에 n-1로 나눠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설명한 게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좀 더 색깔릴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 같은 페이지 아래 좀 내려와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 위에 설명된 것을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녹색 선이 있죠. 그죠? 녹색 선은 여기 있는 요게 녹색 선입니다. 녹색 선은 population의 평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샘플을 이렇게 취했을 적에 샘플의 크기가 x1, 2, 3개죠. 그죠? 그래서 샘플이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샘플의 평균은 여기에 있는 요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을 쓸 적에 요거를 쓸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요거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먼저 전자를 썼을 적에 그때의 deviation score 값들을 모두 구하면은 요게 첫 번째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게 두 번째 거고 요게 세 번째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그냥 모두 절대값처럼 해서 더하면은 밑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방법으로 여기 있는 샘플의 평균을 쓰면 말이에요. 샘플의 평균을 쓰면 디비에이션 스코어로 요게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디비에이션 스코어일 거고, 세 번째 스코어일 겁니다. 그죠? 요거를 절대값처럼 취해서 모두 더하면은 요런 값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그러면 어느 게 더 크죠? 밑에 있는 것 값이 더 큽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퓰레이션의 평균을 쓴 것이 샘플의 평균을 쓴 것보다 좀 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n-1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샘플의 분산값을 구할 적엔 개인의 점수를 평균값을 뺀 거를 제곱해서 모두 더해주고 요거를 n 대신에 n보다 조금 작은 n-1로 나눠주고 요걸 가지고서 샘플의 파퓰레이션의 분산값을 예측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그것을 R에서 실제로 구현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R 스크립트를 짜서 넣었는데 이걸 우선 설명을 해보고 R에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설명을 먼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에 보면은 population의 넘버, 그죠? 요거를 20으로 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sample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1부터 20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를 뽑아달라. 그죠? 1부터 20까지의 넘버가 있으면, 숫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20개를 뽑아달라. 단 그 뽑을 때 숫자는 리플레이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구한 건 뭐냐면은 n은 20인 샘플링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여기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평균 값을 구해봤고 베리언스 값을 구했습니다. 베리언스 값은요, 선생님이 그냥 구하면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n-1로 나눠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population의 베리언스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n-1로 나눠준 거 말고 n으로 나눠준 걸로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거를 이렇게 곱했습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n-1로 이렇게 상쇄가 되고 n으로 나눠준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거를 k.mean이라는 데 저장을 했고 k.population variance라는 데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출력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뭘로 삼았냐면은 바로 k라는 집합으로 삼고 집합의 원소가 n은 20개짜리가 있는 population으로 취급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취급한 거에서, 그죠? 여기에서 샘플의 크기는 3으로 하기로 하고, 선생님이 그걸 여기다 적은 겁니다. 그죠? 3으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샘플이라는 펑션을 써서 k에서, n은 20개짜리 k에서, 그죠? 요 k에서 3개의 샘플을 샘플링 해다오 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준 겁니다. 그거를 KS에 저장을 하고 KS에 저장한 것을 출력을 해다오. 그리고 그 KS에 샘플의 평균을 구하고 베리언스 값을 구해서 각각 저장을 해 놓고, 그리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베리언스 값을 이렇게 population처럼 해서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요 밑에 이렇게 출력한 거는 뭐냐 하면은 KS에서 K-mean을 뺀 거. 그죠? 여기 KS는 뭐죠? 여기 세 개의 샘플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KS는 뭐냐 하면은 X1, X2,
x3 요 값인 거죠. 그죠? 여기에서 민 값을, k 민 값은 여기 있는 population이 민 값이죠. 그죠? 그래서 population의 민 값으로 이렇게 빼준 값을 빼서 여기에 출력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뭘 뺀 거죠? 샘플의 평균을 뺀 걸로 기록을 해서 그러니까 출력을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R 소개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R에는 리사이클링 법칙이 있다 그랬죠. 리사이클링 법칙이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은 벡터를 단위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KS에서 여기 K단 민 값을 빼다오 그러면은 세 개의 엘리멘트에서 하나를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계산 어떻게 해주냐면 x1에서 민 값을 뺀 걸 계산해 주고 x2에서 민 값 뺀 것, x3에서 민 값 뺀 것 계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나올 테고 결과값이 또 밑에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제곱해서 모두 더해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을 설명한 걸 따라왔다고 치면은 평균 값을 뺀 것이 개인의 점수를, 그죠? 해서 평균 값을 뺀 것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 개인의 점수에서 샘플의 평균 값을 뺀 거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값보다 항상 어떻다 그랬죠? 조금 큰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큰지 안 큰지 요 두 개 마지막 명령어로 비교를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요거를 일단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요 밑에 요 스크립트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3개짜리 n은 3이라는 그죠? 3개짜리 샘플링을 여러 번 반복해 본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해보면서 비교해 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문서를 카피를 해서 여기에 위에 있는 요 창에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하나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하는 이점이 뭐냐면은 각 줄마다 실행을 따로 할 수 있다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 set.seed라고 된 거 컨트롤 엔터 키 치면 명령어가 되고 20개의 population을 정하고 그래서 K에 저장을 한 후에 출력을 해달라 그러면 출력이 돼 있죠. 그죠? 선생님이 여기에 set. 여기 있죠. 그죠? 요거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봐도 똑같은 엘리멘트가 출력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K는 민값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 값을 저장을 하고 각각 출력을 하면 8.9, 27.2475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n은 샘플 숫자를 3으로 하고 그리고 K에서 20개짜리 population에서 3개를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걸 출력을 해다오 해서 11, 13, 8 이렇게 출력이 됐고 그걸 민값과 베리언스 값과 population으로 취급한 베리언스 값으로 저장을 해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KS에서 여기 샘플 3개에서 population의 민값을 빼라 그랬죠. 그죠? 빼니까 이렇게 3개 엘리멘트에서 하나씩 뺀 값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샘플에서 샘플의 평균을 뺀 것을 계산해다오 했더니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sum of square 나누기 degrees of freedom이 variance라고 설명한 것처럼 여기 있는 요거는 sum of square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위에 것은 뭐라고 그랬죠? 위에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population의 민 값으로 뺀 값으로 한 거고
밑에 것은 샘플의 민값을 이용해서 sum of square 값을 구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실행을 해보면 102.5075가 나오고 하나는 26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걸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있는 요 밑에 것 중에서 여기를 카피를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3개의 샘플을 취해서 sum of square 값을 구해 본 거죠. 그리고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것대로 출력을 하면은 KS 취해서 4, 11, 18로 구한 거죠. 그죠? 그래서 민 값 구하고 베리언스 값 구한 다음에 평균을 파퓰레이션 평균과 샘플 평균을 뺀 값을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두 번째 건 여기 110.6075하고 98. 그래서 요 밑에 것도 또 좀 작죠. 그죠? 이렇게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요 작아지는 숫자를 조금 더 작은 숫자로 나눠주면은 작아지는 경향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n-1로 나눠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